기후위기 대응과 관련해서 경상남도 인재개발원에서 시행하는 공무원 연수나 각종 연수들이 있죠. 네, 여기에 기후위기 관련 계목 개설이 필요하다고 저는 보여집니다. 이와 관련돼서 혹시 입장이나 또 앞에 향후에 계획이 있으신지 말씀을 좀 해주십시오. 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기후위기 사태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공무원 인식 제고가 무엇보다도 필요하고 인식 제고를 위해서는 교육이 필요하다는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하고 있습니다. 인재개발원에서는 기후변화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공무원의 인식 변화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 2016년도부터 저탄소와 기후변화 이해 과정을 개설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난해부터는 기후변화를 포함하여 에너지, 혁신동의 분야까지 포괄하는 지속가능 발전 목표 이행 과정을 개설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린 뉴딜 정책 추진과 연계하여 경남형 뉴딜 사업 관련 교육 과정을 신설하고 중장기 교육 과정에도 관련 교과목을 포함하여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앞으로 의원님 말씀대로 기후위기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서 그린 뉴딜을 포함한 관련 교육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하여튼 답변 고맙습니다. 중요한 것은 기후위기에 대한 문제는 기후위기를 인정하는 문제입니다. 인정을 하는 데서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그런 인식을 공유하는 분들이 공무원부터 저는 일어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공무원 연수와 관련해서는 꼭 기후위기와 관련된 과목을 개설을 해서 경남 뉴딜 정책과 연계한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답변 고맙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위원님 관심 가져주셔서 고맙습니다. 예, 잘하겠습니다. 예. 도에서 기후위기 선언을 했는 만큼 그와 관련된 여러 가지 후속 조치들이 저는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와 관련해서 어차피 일은 사람이 하는 것이고 조직이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일을 제대로 하려면 저는 조직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드는 거고 기후위기와 관련된 대응 조직을 만드실 의향이 있으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기후위기 대응에 대해서는 기후위기 선언에 동참하면서 그 행사 과정에서도 밝혔듯이 향후에 경남 도정의 방향에서 대단히 중요한 기후위기 대응과 이를 실현시켜 나갈 그린 뉴딜이 경남 도정의 중요한 방향이다라는 걸 이미 천명을 한 바 있습니다. 지금 현재 경남도의 관련 기후위기 대응은 잘 아시겠지만 기후대기과에서 맡고 있고요. 기후대기과에는 4개의 담당이 현재 있습니다. 근데 기후위기 대응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잘 아시겠지만 환경 문제만으로 접근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지 않습니까? 경남의 그 기후위기 대응과 관련해서는 가장 중요한 그 비율을 차지하는 것이 결국은 제조업 산업입니다. 산업 분야를 어떻게 에너지 사용도 그렇고 미세먼지나 여러 가지 그 대기오염 물질 배출 문제도 그렇고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그린 뉴딜과 기후위기 대응을 좀 총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체계가 필요하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당장 기후위기 대응은 현재 기후대기과의 기후정책 담당에서 해오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그린 뉴딜과 함께 총괄적으로 대응해 나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는 하반기에 그린 뉴딜 사업이라든지 여러 가지 업무 사업 계획들을 좀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향후에 추진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해나갈까 생각 중입니다. 경남도 기후위기 비상선언에 따른 후속 조치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렸고 예를 들면 이제 그와 관련된 부서가 법규에 따른 관리나 또 감독이나 또 사무를 집행하는 조직으로서는 저는 부족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궁극적으로는 기후위기 선언에 따라서 경남도가 기후위기 대응과 관련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방향성을 설정을 해야 되고, 그죠? 그 규모를 저는 설정해야 한다 봅니다. 그리고 속도를 어떻게 할 건가에 대한 설정도 해야 한다 봅니다. 그럼 기준을 또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을 설정해야 한다 봅니다. 이 네 가지의 시행 방향, 규모, 속도, 기준을 정하기 위해서는 총괄을 할 수 있는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해야 되고 그걸 기획하고 정책을 입안하는 역할을 담당할 수 있는 조직이 저는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후반기에 고민을 하신다고 했으니까 이런 역할들을 총괄적으로 담당할 수 있는 조직을 만드는데 우리 지사님께서 좀
많은 고민을 해주시고 그렇게 꼭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질문이죠. 우리 경남도가 일반 도 전체로 보면 2018년 기준으로 보면 태양광 설치 그 비율이 굉장히 낮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가 다른 도보다 특별히 낮은 이유가 있는지에 대한 설명을 좀 해주시고 앞으로 태양광이나 풍력 등 재생에너지 시설을 획기적으로 늘릴 수 있는 이런 뭐 구체적 방안이나 아니 계획이 있으신지 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우리 도의 태양광 보급량이 2018년 기준으로는 약 614메가와트입니다. 이게 이제 표에도 나와 있지만 전국의 7.6%를 차지하는데 광역시도 17개 시도 중에는 6번째인데 광역시를 제외하면 도 중에서도 6번째 예, 그런 상황입니다. 이게 이제 경남이 이렇게 된 이유는 첫 번째가 태양광 발전은 잘 아시겠지만 사업용 태양광 발전이 있고 자가용 주택이나 그 공장 지붕 등을 활용한 자가용 태양광 발전이 있는데 사업용 태양광 발전은 발전을 통해서 그걸 한전에 팔아서 수익을 얻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대규모로 설치하게 되는데 대규모로 설치하려면 땅이 많이 필요합니다. 경남의 공시지가가 전국적으로 도 단위로는 경기도 다음으로 높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사업용 태양광을 전면적으로 확대하는 데는 한계가 좀 있는 게 사실이고요.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가용 태양광은 전국에서 가장 높습니다. 경남이. 그래서 그런 현재로서는 이 사업용 태양광을 어떻게 확대해 나갈 것인지에 대한 그런 좀 전반적인 좀 계획과 검토가 좀 필요한 상황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자가용 태양광은 그 주택이나 상가, 공공청사 등에 설치하는데 전국 첫 번째는 아니고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인데 이 부분은 기존에도 예산을 많이 투입을 하고 있고 올해도 국비 사업을 가장 많이 따온 곳이 경남입니다. 향후에도 자가용 태양광의 확대를 중심으로 재생에너지가 가능한 한 좀 확대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좀 노력해 주시고 그 일반 광역시를 빼고 나면 일반 도 수준에서는 경남이 굉장히 낮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후위기와 관련된 대응을 위해서는 재생에너지와 관련해서 확대하지 않으면 그것을 구체적 상위 목표를 저는 달성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노력을 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답변 고맙습니다. 들어가 주시고. 예, 고맙습니다. 다음은 진주오리온 폐업 관련한 얘기를 좀 해보고자 합니다. 김경수 지사님은 지난 1월 7일 서부경남 공공의료 확충 공론화 준비위원회 석상에서 진주오리온은 아픈 손가락이다라고 했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 공공의료기관의 역할과 중요성은 두말할 필요가 없고 서부경남 거점공공병원의 폐업은 아픈 손가락이 맞습니다. 하지만 진주오리온 폐업은 공공의료와 도민의 아픔일 뿐만 아니라 경상남도의 행정의 역사에서도 너무나 아픈 역사입니다. 이 아픈 역사는 뒤늦기 전에 진실을 밝히고 바로잡아야 합니다. 5.18 세월호 등 제때 바로잡지 못한 과거는 두고두고 사회적 갈등과 사회적 소모를 만들어냅니다. 진주오리온을 폐업하면서 민주적이고 적법한 절차에 따라 행정을 집행했는지 가오가 무엇이었으며 어떤 교훈을 남기고 개선할 것인지 명확히 정리하고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본의원은 김경수 도지사가 가진 권한인 감사를 통해 2012년 12월 20일 홍준표 전임 지사의 취임에서부터 진주오리온의 폐업 조례안을 고시한 2013년 7월 1일까지의 경상남도 행정의 집행에 대해 도 차원의 감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백서로 만들어 의회와 도민에게 보고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본 질문에 들어가기 전에 폐업오리온 폐업처분 무효 확인 소송의 대부분 판결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판결은 2016년 8월 30일 날 있었습니다. 이 사건 조례가 공포된 2013년 7월 1일 이후에는 진주오리온의 폐업 상태가 이 사건 조례의 효력에 의하여 정당화된다고 할 것이지만 그 전에 행해진 이 사건 폐업 결정은 법적으로 권한 없는 자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어서 위법하며 그 집행 과정에서 입원 환자들에게 행해진 퇴원 전원, 회유 종용 등의 조치도 위법한 이 사건 폐업 결정에 근거한 것이므로 역시 위법하다 할 것이다라고 판시를 했습니다. 구제 실익이 없어 각하를 했는데 그 판결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피고 경남도지사의 이 사건 폐업 결정은 법적으로 권한이 없는 자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서 위법하다 하더라도 그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을 인정하기는 어렵다라고 했습니다. 위법은 있었다. 그러나 그 책임질 사람은 없다.
100번 양보해 법적으로 구제의 실익이 없을 수는 있겠지만 행정이 저지른 위법에 대한 진상마저도 아무도 가리지 않는다면 누가 법을 지킬 것이며 또 누가 이런 일을 벌이지 않을 거라는 장담하겠습니까?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는 차원에서 도 차원의 감사는 반드시 필요한 일입니다. 참고자료 3-3을 띄워주세요. 폐업의 과정을 시간 순서대로 간략히 말씀드리면 2012년 12월 20일 홍준표 도지사 취임, 13년 1월 24일 도지사 지시사항 관리 카드라는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진저어려운 폐업 발표일을 2월 26일 하겠다라는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취임한 지 35일 만에 폐업을 결정한 것이라고 읽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2월 26일 날 진저어려운 폐업 발표를 하고 3월 11일 날 진저어려운 제180차 이사회를 개최해서 휴업 폐업 결정을 하게 됩니다. 4월 3일 날 휴업 발표를 하고 5월 29일 날 폐업 신고를 합니다. 6월 1일 도의회 해산조례안이 의결되고 7월 1일 해산조례안 공포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2월 26일 폐업 발표부터 7월 1일 진주오리온 해산조례가 공포될 때까지 그 사이에 행해진 거의 모든 일이 위법한 행정이었다는 판결입니다. 그럼 감사가 필요한 사항에 대해 편의상 시간 순으로 우리 복지보건국장님께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답변석으로 나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국장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시간이 맑아가지고 질문 다 할지 모르겠네요. 그래서 참고자료 3-4를 띄워주시고 다음 띄워주시고 그 공공기록물관리법에 의해서 이게 조례의 제정 또는 개정에 해당되는 사항이죠. 진저오리온 폐업이.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 보면 공공기록물관리법에 의해서 보면 조례의 개정이나 중요 정책 결정 또는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미리 조사, 연구서 또는 검토서를 작성하여 보관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진저오리온 폐업과 관련돼서는 이 기록을 생산하고 관리해야 되는 게 맞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기록물이 있어요? 생산되고 관리되고 있습니까? 그 범위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범위를 뭐 어디까지 확대할지는 모르겠는데 일단 조례 관련은 당연히 이제 의회에서 통과됐기 때문에 그 관련 검토 보고서나 있고 그 외에 이제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이제 초기 단계부터 뭐 검토 보고서 이걸 일체로 보면 그 부분은 뭐 지금 확인한 바로는 많이 없는 것으로 봐가고 있습니다. 뭐 연동되는 질문이니까 그 3-6 다음 자료를 떼어주세요. 그 진주오리온 1차 TF팀 관련 자료입니다. 홍준표 전 지사는 2013년 2월 19일 진주시청을 방문하여 진주시민과 간담회를 진행하는 자리에서 그리고 4월 9일 도의회 본회의에서 김경숙 전 도의원의 질의에 대한 답변에서 1월부터 진주오리온 TF팀을 운영해왔고 거기에 검토 결과 폐업을 결정했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면 1월 달부터 TF팀이 운영된 거라고 보는 거거든요. 이와 관련돼서 혹시 자료가 있습니까? 저희들이 자료를 확인한 결과 이제 진주오리온 1차 TF는 3명으로 구성해서 운영한 것은 이제 파악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TF의 뭐 구성, 운영에 대한 뭐 방침 등의 서류는 확인할 수 없었고요. 그리고 그 TF의 주요 역할은 이제 폐업 관련해서 상황 관리 및 언론 대응이었는데 뭐 요 관련해서 생산된 문서도 저희들이 뭐 확인한 결과 파악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게 행정조직에서 어떤 TF팀이 구성이 되면 그거와 관련된 문서나 그것이 보고 자료가 됐든 회의 자료가 됐든 간에 그것이 기록돼 생산되고 관리되는 것은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야 돼. 법령에도 그렇게 규정을 하고 있어요. 근데 요는 홍준표 지사님이 이제 12월 20일 날 취임하고 1월 24일 날 도지사 지시사항이라고 거기에 보면 2월 26일 날 폐업 발표라고 명시를 했어요. 그게 35일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뭐냐면 그 35일 동안 안에 진주오리온 폐업을 결정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TF팀은 그 안에 저는 움직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확인받으면 세 분이라 하는데 그것이 3분인지 4분인지 그건 알 수가 없습니다. 규모는. 근데 거기에서 굉장히 중요한 결정을 하는 TF팀이 저는 움직여졌다고 봅니다. 그렇지 않으면 1월 24일 날 취임한 지 35일 만에 도지사 지시사항 카드에 2월 26일 날
폐업 발표를 할 것이라고 미리 한 달 이후의 일을 딱 기록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TF팀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던 팀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다음 자료 3-8 자료를 한번 떼어주세요. 여기에 보면 봅시다. 2013년 2월 16일 박근범 명의의 폐업 신고서 등 관련 문서에 대해서 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3년 2월 16일에는 진주의료원에 파견되지 않았던 박근범 당시 식품의학과장의 명의와 진주의료원장의 지인까지 찍힌 폐업 신고서와 진료기록부 발급 계획 등이 팩스로 진주시장과 관할보건소 앞으로 보내진 문서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그 문서인데요. 이 문서는 제가 자료 요구에서는 받지 못했지만 국회 국정조사에서 아마 이 자료가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재밌는 것은 보면 저 위에 네모 박스, 이게 불이 제대로 안 나오네. 위에 네모 박스에 보면 날짜가요 2월 16일 이렇게 돼 있어요. 2월 16일 날 보내진 팩스고 밑에 내용에는 폐업 도장을 찍고 신고인은 경상남도 진주의료원 직무대행 박근범 이렇게 돼 있어요. 2월 16일에는요 박근범 우리 직무대행은요 언제 인사 발령을 받냐면 2월 26일 날 진주의료원으로 인사 발령을 받아요. 그러니까 인사 발령이 되기 10일 전에 저 팩스를 만들어서 예행 연습을 한 겁니다. 예행 연습을. 큰일 났네. 이 문서가 존재를 하는 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좀 됩니까?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저 이제 문서는 일단 진주의료원에서 진주시로 보낸 문서로 이렇게 이제 보입니다. 그래서 일단 의료원은 이제 생성했던 문서가 지금 남아있지 않기 때문에 그걸 받은 우리 진주보건소에 이 관련 문서가 있는지 저희들이 요청을 했었습니다. 지난 1월 13일 날. 그 결과 이 폐업 신고 관련해서는 2013년 5월 29일자로 신고된 그 문서만 있다고 확인해 주셨습니다. 바꿔 말하면 이제 저 문서는 보건소에는 없다는 이제 말씀이었습니다. 금방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2월 16일 그 날짜는 이제 화면을 보시면 팩스의 발송된 날짜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제 밑에 신고를 하면서 신고 날짜는 또 13년만 표시가 돼 있고 월 1이 다 표시가 안 돼 있습니다. 그리고 진주보건소를 통해서 저희들이 입수하지도 못했고 또 우리 내부에서도 이제 확인을 못했는데 의원님께서는 이제 국정조사 과정에서 저 문서를 보셨다 해서 저희들도 뭐 이렇게 저기 확인해 봤지만 저 문서를 확인할 수 없어서 저 진위 여부에 대해서 제가 좀 답변을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제 면밀한 조사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2월 16일 날 보내준 문서인데 박근범이 직무대행으로 보해진 날은 3월 4일입니다. 3월 4일이 돼야 결국은 직무대행이라는 것을 쓸 수 있어요. 그런데 그거보다도 훨씬 더 그죠? 20며칠 앞서서 직무대행을 만들어서 팩스로 보내는 예행 연습을 했다는 것이 이게 행정에서 납득이 되지 않는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거와 관련된 면밀한 조사가 저는 필요하다 이렇게 보는 거고요. 그리고 3-9 자료 좀 떼어주세요. (3-9) 자료도 패스합시다. 3-10 자료 좀. 예, 시간이 없어서. 시간이 없어서 이것도 좀 생략을 해야 되겠네요. 아유, 죄송합니다. 3- 그쪽으로 가죠. 전체로 넘어가서 그 3-13 자료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예, 14.
한 개 더 넘겨주세요. 여기서 자료를 좀 보시면 이게 180차 임시서면 이사회 개최 공부 소집 공문입니다. 거기에 보면 부의안건이 1호 경상남도 진주의료원 휴업안, 제2호에는 경상남도 진주의료원 폐업안 이렇게 두 개가 되어 있고, 이거와 관련해서 밑에 빨간 박스에 보면 경상남도 예산 담당관, 또 진주보건소, 또 경상남도 보건행정과장, 이게 앞으로 지금 공문이 가야 됩니다. 근데 이 공문을 제가 자료를 요구하니까 도청에서는 이 자료를 접수한 적이 없다고 그래요. 그죠? 그래서 진주의료원에서는 보낼 때는 이거는 이제 경남도청에서 우리 지난번 강승훈 도의원에게 보낸 서면 질문에서 보내준 자료입니다. 그 앞에 한 장 더 그 전 자료를 한번 보여주세요. 그 다음. 예, 그 말고 다음. 예, 다음. 예, 요거는 보면 그 180차 이사회가 끝나고 나서 진주의료원에서 경남도로 보낸 공문입니다. 거기에 보면 경상남도 진주의료원 건명이 폐업은 빠져버리고 휴업안만 나와 있잖아요. 휴업만 결의했다고 의결서가 온 거예요. 그렇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공식적으로도 확인해 본 결과 진주의료원에서는 휴업안만 가져온 의결서가 공문으로 왔다 그랬죠. 네,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휴업 의결서가 다음 넘겨주세요. 이래 보면 진주의료원에서 경남도에 제출한 문서, 그게 부의안, 또 제출 일자, 의결서 날짜, 그 다음 이제 경상남도에서 도의원이 요구했을 때 경남도가 도의회로 제출한 문서, 이와 관련해서는 부의안도 2개고 그 다음 제출 일자도 다르고 의결서 날짜도 다 다릅니다. 이게 쉽게 말하면 하나에 대한 의결서가 2개인 거예요. 궁극적으로 말씀드리면 진주의료원에서는 180차 이사회에 대한 보고를 할 때 휴업안과 폐업안을 동시에 의결해놓고 경남도에는 휴업만 했다고 공문서를 보냅니다. 그게 확인된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폐업안은 의결 안 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휴업도 의결하고 폐업도 의결했어요. 그래서 휴업안과 폐업 의결한 부분들은 경남도의회에서 도청에 자료를 요구하니까 휴업안과 폐업안이 동시에 되어 있는 의결서가 도의회로 답변이 왔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의결서가 2개 있는 거죠. 그렇게 봐야 되는 게 맞죠? 3월 제가 이제 확인한 바로는 3월 10일 날 이사회에서는 이제 말씀하셨던 것처럼 휴업과 폐업 2개의 의결이 있은 것으로 확인됐고요. 그건 이제 국정 조사 과정에서도 확인된 사항이고, 다만 이제 그것을 통보하는데 2개의 의결된 1호안과 2호안을 동시에 보내지 않고 1호안만 이제 보낸 것이죠. 왜냐하면 이제 의회 1호안을 보낼 때는 이제 폐업 조례안을 이제 통과시키기 위해 그 기초 자료가 필요하기 때문에 보낸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폐업은 아직 이제 실제 폐업도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보내지 않았다라고 그때 보낸 쪽에서 설명을 하고 그건 있습니다. 이제 공무원들이 이렇게 답변할 수 있는데, 예를 들면 180자 이사회가 보면 의결서는 분명하게 2개의 안건을 의결했잖아요. 예, 그럼 그렇습니다. 의결서 보고할 때는 2개 의결을 했다라는 보고가 당연히 돼야 되죠. 그게 정상적인 거잖아요. 한 개만 보고되는 게 비정상적으로 봅니다. 그런데 같은 의결서를 주문했는데 의료원에서 도로 보내는 거는 휴업안만 되어 있고, 도에서 또 의회로 보낸 거는 휴업안과 폐업안이 동시에 있어요. 같은 의결서입니다. 그것이 수기로 적은 것과 관련해서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하나의 의결서가 하나만 있어야 되는데 2개의 의결서가 존재 안 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여러 가지 의혹 사항들이 있는데, 이거와 관련해서 뭐가 궁극적으로는 면밀하게 조사를 하면서 관련된 부분들을 면밀하게 밝혀야 하는 이유가 있다라고 제가 결론을 내리기 위해서 질문을 드립니다. 그 답변을 좀 감사드리고요. 이 부의사님 답변을 드려야 되거든요. 시간이 좀 오버는 있지만 30초만 좀 줄여주십시오. 이건 죄송합니다. 저희 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좀 질문을 드리면, 질문의 취지는 충분하게 이해가 됐을 거라 보고 제가 5분 발언을 하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경남도 차원의 좀 양사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궁극적으로는 어떤 부분과 관련해서 처벌을 하는 것도 아니고
어떤 뭐 법적 책임을 묻자는 것도 아닙니다. 행정과 관련해서 잘못된 부분들을 명백하게 가릴 필요가 있고 그와 관련해서 잘못된 건 잘못된 걸로 다른 건 다른 것대로 구분해서 국민들에게 백서화해서 이 자리를 남깁니다. 그렇게 해야 사죄라고 어느 누가 도적을 맡더라도 이런 행정을 누군가시 일어나지 않을 거라는 그런 생각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거와 관련해서 최종 입장을 부의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진주 어려운 폐업과 관련해서는 그동안 일관되게 저는 3가지 원칙을 가지고 대응을 해왔습니다. 첫 번째로 진주 어려운 폐업은 전적으로 잘못된 결정이다 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번 강조했습니다. 이번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도 진주 어려운의 부재가 전염병, 감염병 대응에서 얼마나 큰 손실이었는지 하는 것이 도민들께서도 직접 확인할 수 있는 그런 결과였습니다. 아까 의원님 질의 과정에서 대법원 판결문에서도 드러났듯이 진주 어려운 폐업은 법적으로 권한 없는 자에 의한 위법한 결정이었다는 것이 분명히 드러났습니다. 그 부분은 도민들께서도 이제는 충분히 함께 인식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지금 중요한 것은 그렇게 해서 폐업된 진주 어려운의 공백을 시급하게 메우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현실적으로 공공의료기관이 부족한, 공공의료시설이 부족한 서부 경남의 공공의료 체계를 가장 빠른 시일 내에 회복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취임 이후에 보건복지부와 협의해서 서부 경남 지역의 공공의료원 권역별로 3곳의 공공의료원을 신설하기로 했고 그 신설하기로 한 결정을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진주권역의 공공의료시설을 공론화위원회를 통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를 추진해 가고 있다는 것은 의원님께서도 잘 아실 거라고 봅니다. 이 부분을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도민들의 의사와 의견을 물어서 가장 바람직한 방향으로 추진해 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세 번째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금 현재 과거 진주 어려운 폐업과 관련해서 이미 법적으로 권한 없는 자 위법하게 결정한 분은 어떤 형태로든 정치적인 책임 위에 물을 수 있는 방법이 없게 됐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감사라든지 당시에 그 진주 어려운 폐업과 관련되었던 공직자들이 처벌을 하게 되는 그런 과정은 적절하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전에 여러 가지 민간에서의 요청에 대해서도 이 부분에서는 여러 차례 밝혔고요. 이 부분은 지금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재발 방지를 위한 진실을 밝히고 기록으로 남기는 문제는 반드시 언젠가는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서부 경남 지역의 공공의료 시설을 어떤 식으로 만들 것인지에 집중을 하고요. 이 부분이 공론화위원회가 마무리되는 대로 진주 어려운 폐업과 관련해서 어떻게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들을 추진할 것인지는 그때 다시 한번 또 의회에도 상의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답변이 명확하지는 않지만 어쨌든 조금 전에 대로 재발 방지에 대한 그리고 진상조사에 대한 이런 부분들이 서부 진주의원 공공의료 확충 문제와 관련해서 가닥이 잡히고 나면 그와 관련해서는 후반기 도정에서 반드시 좀 책임 있게 좀 수행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면서